철학이 있는 정원 미문. 원시의 본연한 자태가 던지는 질문. 기본학교 정원 미문. 전남 한평군 대동면 향교리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철학 학교인 기본학교가 있다. 이곳은 철학자 최진석 이사장이 유년기를 보낸 고향이다. 초가와 텃밭이 학교와 정원으로 바뀌었다. 철학과 정원은 때려야 뗄 수 없기에 기본학교 정원으로 최진석 이사장을 만나러 갔다. 기본학교는 기본을 장착하여 자기 자신 이상으로 건너가려는 인재를 양성하는 작은 학교다. 교수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토록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자신에게 묻지도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교수직을 서둘러 조기 사퇴하고 고향 집터에 학교를 세웠다고 한다. 그것을 묻지 않고는 행복하기도 자유롭기도 창의적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 중에 기본은 자신을 궁금해하는 일이다. 여기서 창의, 자유, 주체, 독립 등의 활동성이 나온다.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 이제는 발휘해야만 하는 덕목들이다. 교과 과정도 흥미롭다. 문명은 생각의 결과이므로 문명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시선의 높이를 올려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다. 철학은 고도의 추상 사유이다. 자칫 잘못하면 구체적인 현실과 유리될 수 있다. 추상적 사유는 현실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을 배우는 이유다. 모든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미래를 지향하는 길에서는 최첨단의 문법을 배우는 일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공부한다. 최 이사장은 덕체가 아니라 덕지라 한다. 모든 알은 몸으로 만들어졌을 때 실천력이 나온다. 그래서 체육을 강조하는데 그런 이유로 격주로 일요일 새벽에는 산에 올라 일출을 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가 아니라 창의력이고 상상이 아니라 상상력이고 지식이 아니라 지력이기 때문이란다. 이곳에 첼시의 여왕인 황제의 작가가 설계해 조성한 정원 미문이 있다. 미문은 문자로 형상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유치환 시인이 말한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의미할 것이다. 문명은 문자의 구성물이다. 그런데 이런 문명은 문자로 구성되기 이전의 원시의 본연한 자태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혹은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 문자 이전을 놓친 문자에는 힘이 없다. 자신을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힘이 없는 것과 같다. 자신을 궁금해하는 원시적 활동이 미문이다. 이 원시적 활동 없이는 문자 활동의 극치를 이루는 철학도 없다. 수준 높은 삶도 없다. 정원 미문에는 우주시원을 이루는 물과 불이 함께 있고 하늘의 북두칠성이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심어놓으신 오가피나무의 씨처럼 검은색을 띠고 내려앉아 있다. 미문에 서면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이 한밭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이곳에서 기본학교 학생들은 불멍도 하고 물멍도 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걷는 걸음을 쉬지 않을 것이다. 학교 건물인 호전문가는 제35회 세계건축상 대상을 받았다. 오가피나무 씨앗을 닮은 북두칠성을 정원에 들였다. 기본학교의 취지가 굴금하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한 생각의 결과들을 받아서 살았지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살지 못했다. 소위 추격국가였지 선도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다.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라기보다는 종속적이었다. 그래서 행복하기도 어렵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도 어렵고 창의적이기도 어려웠다. 문제는 추격국가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해버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적을 일궜는데 추격국가로서의 한계 안에서의 기적이다. 이제는 추격국가를 넘어서서 선도국가를 향해 도약해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선도국가로 도약하여 발전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발전을 멈추고 추락하느냐의 경계선에 서 있다. 우리가 누구인가? 기적을 일궈본 저력이 있다. 맘만 먹으면 도약할 수 있다. 도약하려면 지식을 수입하는 사람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 생각의 결과를 받아들여 사는 삶에서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생각이라는 기본 활동에서 개인으로서의 자신과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신이 통합된다. 자신의 행복과 공동체의 행복, 자신의 자유와 공동체의 자유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바로 기본을 장착한 사람이자 자신을 궁금해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에게 묻고 자기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시작해야 한다.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
기본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한평이 대한민국 최초로 생각이 시작되는 곳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한다. 내 능력이 작아서 아직은 미약하다. 25일부터는 대중 강연 형식으로 6주간 철학 강좌가 열린다. 한평군과 대동면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색창연한 한평양교에서 생각을 나누는 일이 펼쳐질 것이다. 작은 걸음이지만 의미는 크다. 철학학교에 있는 정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텃밭이 정원으로 바뀌었다. 나에게는 큰 의미가 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과 같다. 텃밭과 정원은 차이가 있는데 텃밭은 욕구의 공간이고 정원은 욕망의 공간이다. 욕구는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것을 강하게 원하는 일이고 욕망으로는 자유, 민주, 부유함, 행복 등등 육체적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원한다. 그래서 텃밭에는 먹을 것을 심고 정원에는 못 먹을 것을 심는다. 당연히 텃밭에서는 생산성이 핵심이고 정원에서는 아름다움이 핵심이다. 이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마음,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하는 태도가 철학적인 사유의 태도에 가깝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인 철학은 정원에 서 있을 때 일어나는 감동이나 흥취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래서 정원은 매우 철학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문을 설계한 황지의 작가 본인이 매우 철학적이다. 첼시 플라워쇼에서 금상을 수상한 100만 년 전으로부터 온 편지나 DMZ 그리고 해우소 같은 작품을 보면 근원에 대한 애정과 추구가 항상 담겨 있다. 내가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것, 궁극적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 철학은 대화로도 나누고 시작할 수 있지만 철학적 사유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공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철학은 공동체라는 공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아포리아를 해결하려는 사명감이나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철학이 시대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축과 정원도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만물의 근원인 물의 공간.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을 통해 세상의 유익함을 흘려보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원 미문에는 물멍도 하고 불멍도 하며 사유할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 배치됐다. 정원 미문에 담긴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모님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내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만들어주셨다. 고향도 내게는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형성해준 뿌리 아니겠는가? 부모님이 남겨주신 고향집 텃밭을 정원으로 읽었다는 것이 내게는 가장 의미 있는 개인적인 소회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 단계 진화시킨 기분이다. 무언가를 하거나 만들어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문화적 활동이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문화적 존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근본적인 문화적 활동을 한 기분도 든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나무들을 배려하고 지켜서 그것들을 중심 골격으로 삼고 다른 꽃들과 나무와 바위와 바람과 새들을 영접하는 설계를 했다. 나의 생물학적인 원시 본연의 자태를 주신 부모님과 내가 끊어지지 않겠다 하는 자세를 표현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몸이 약했다. 외삼촌이 산에 올라 엄나무를 잘라오면 어머니는 엄나무를 넣고 닭을 고아서 내게 주셨다. 나중에는 아예 텃밭에다가 엄나무를 심으셨다. 그 엄나무가 미문에 아직 그대로 있다. 엄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어머니와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가를 느낀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원시적 기억이 나 자신 이상이 되려는 내 마음을 튼튼하게 지켜준다. K컬처가 대세다. 한국 정원은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할까? 일본, 중국 하면 전형적인 정원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지만 한국 정원 하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한테 한국적 미감이나 아름다움, 예술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원이 예술로 일반화되지 않은 점과 관련 있다. 조선시대부터 일부의 권력층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만 정원 문화를 향유했다. 우리는 모두가 정원을 누리는 그런 일반화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제 정원 문화의 일반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한 모습이다. 나는 우선 각자 자신의 시선과 내적 감성에만 충실하여 정원을 매우 독립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일반화되면 한국 정원의 특징과 철학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 정원의 일반화가 한국 정원의 철학을 발견하고 형성하는 일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필수적인 일이라고 본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신 중 하나는 자연을 의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자연을 환대하고 배려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다. 정원은 온도, 비, 바람, 햇살, 햇볕, 새소리 등 환경적 요인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유일한 예술이다. 인간이 가진 강한 의도성을 절제하고
자연을 환대하는 태도로 계속해서 정원을 만들어 갈 때 가장 한국적인 K 정원이 나올 것 같다. 이때는 매우 독립적이고 혁명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지성을 계속 단련하고 밖에 이미 있는 기준이나 방향성을 답습하기보다는 자기 피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따르는 용기를 잃지 않으면 가능할 것이다. 이 시대 조경가와 정원 작가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아니겠는가. 기본학교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기본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학교의 정신을 지지하고 동참해주는 것이다. 기본학교와 함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묻는 생활을 하면 좋겠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학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후원으로 운영된다. 수업료가 있지만 100% 졸업할 때 장학금으로 돌려준다. 기본학교의 뜻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들의 지지와 후원이 필요하다. 정원 미문에 잠시 머물며 배운 기본은 존중 혹은 존경이었다. 유년기의 기억이 가득한 고향집 위에 들어선 정원. 나를 있게 한 모든 정성 위에 내가 있다. 그 기본 위에 생각의 집을 지으면 조금 더 나은 생각, 밝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미문을 거닐며 질문했다. 황지혜 작가의 정원 미문 작품 설명. 본래 이 땅에 살아오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삶 속에 본래 가지고 있는 계절을 조금 더 꽃으로 끄집어냈을 뿐입니다. 이곳 철학학교에 모인 학생들에게 아침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지는 과정 속에 식물의 살아있는 해석이 존재에 대한 탐구를 찾아가는 근본적 물음에 영감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 아래 작고 선명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인지 알아차리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땅과 태양과 바람을 보고 듣고 만지고 향기 맡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기본학교의 슬로건 새말 새몸짓처럼 이곳 미문에서 글이 태어나기 전 원시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 온전한 내 말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정원의 미문이란 이름은 최진석 교수님이 지으셨고 교수님 가르침 가운데 원시 본연의 자태란 말이 정원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상 철학이 있는 정원 미문이었습니다.